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4번입니다. 4번이고 우리 교재는 실시계획이니까 173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개발법이죠, 그죠? 제가 미리 와서 여기다가 판서를 내가 다 강의할 겁니다. 처음은. 왜냐면은 쓰면서 하게 되면 처음에 하는 것이고, 쓰면서 하게 되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못 끝내겠구나. 밑에 판서 해놓고 하면 좀 더 빨리 나갈 겁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설명은 틀린 것 그랬죠? 틀린 1번. 자,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하여튼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이 있는 것이지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거 잘 알아두시고요. 2번. 시도지사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면 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 것이 아니라, 책 봐요, 책. 잠깐만. 네, 쓰는 건 좋지만 17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쌍가루 2번 분명히 여러분들 별표 해놨을 겁니다. 해놨죠? 안 해놨어요? 쌍가루 2번. 아니, 별표 없으면 뭐 하여튼 간에 뭐 줄 끄고 해놨죠, 그죠? 나왔잖아요, 막. 그죠? 국장은 시도대장의 의견을, 그 다음에 시도는 시군구의 의견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보니까 시도는 국장이 아니고 시군구, 물론 대장 빼고 일반 시군구의 의견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틀렸어요. 3번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는 위치도가 첨부돼야 한다. 이거는 대통령령에 있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게 있고 정도만. 또 얘기해버리면 또 외운단 말이에요. 또. 4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아들이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해라. 서로 내라. 뭐 그 말이고 이거는요. 그 다음에 5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실시계획에 인가받고 밑에 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니까 보시면 책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174페이지 있잖아요, 그 박스 안에. 그죠? 거기 1번 인가권자 할 때 이 1번 인가받아라, 지정권자 인가받아라, 동그라미 2번 변경도 폐지도 인가받아라, 밑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가받지 않는다 해서 내가 딴 건 몰라도 1번, 2번, 3번만 동그라미 하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10% 요거 1번까지, 1번은 그냥 뭐뭐 없는 그 구역의 변동이, 지역의 변동이 없는 요 정도고요. 특히 2번, 3번, 뭐, 감소니 증감 가지고 안 틀리게 해요. 그냥 숫자. 뭡니까? 10%. 그런데 저를 보세요. 항상 우리 공부는요,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가 있어요. 야, 혹시나 또 2번에 감소인데 증가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내요. 이거는 뭐냐? 요거는 끄집어내가지고 인가를 받지 않는데 인가를 받는다라고 낸다. 그 말이에요. 인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방금 5번 질문이 뭡니까? 인가를 받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다 그 얘기죠. 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앞으로 계속 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거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1, 2, 3 특히 2번, 3번인데 나아가서 1, 2, 3 정도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하자. 제가요 요약집에도요 다 안 나눴습니다. 1번, 2번, 3번만 나눴어요. 할 것만.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다 빼버렸어요. 25번 실시계획 설명 틀린 것 또 나오죠. 1번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라. 맞아요. 그렇죠? 또 나오잖아 봐. 그죠? 똑같은 거 또 나왔잖아요. 2번 요거는 달라. 그죠? 달라. 왜냐면 5번은 사업비고 2번 위에 문제는 사업비고 밑에 지금 문제는 뭡니까? 면적. 그 박스 안에 2번하고 3번, 그죠? 예. 10% 똑같죠? 10% 범위에서 감소할 때 인가받은 실시계획이 하나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그죠? 인가받지 않는다. 3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나오죠. 시도유사는 밑에 일반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 맞죠? 그죠? 예. 한 번이 바로 그 위에 24번에 2번이 틀렸음을 증명하죠. 그 다음에 4번 실시계획에는 사랑하는 설자시 포함시켜라 그러죠. 설자시 포함하라.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기간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5번 일단 줄 거 봐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됐죠? 됐습니다. 고시하게 되면 밑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밑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그 두 번 줄에 지구단위계획도 포함된다는 것. 왜? 실시계획 고시니까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니까. 그렇죠? 싸잡아서 같이 고시잖아요. (26번) 한 번 더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것.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렇죠. 시행자는. 자, 시행자는 뭐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 아까 앞에. 자, 하는 김에 위탁. 168페이지. 교재. 8페이지. 그 7번에 쌍가로 1번에 가로 1번입니다. 주역 앞에 시행자. 얘는 그냥 시행자는 공공민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시행자. 아까 뭐만, 대행만 공공입니다. 시행자. 나오죠, 그죠? 예.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것이고요. 3번 또 나오네요. 3번 지문. 조합 설립 시 7명 이상이 정원 작성해서 지정권자에 인가받아라. 4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그래 또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하여튼 강조했던 것들만 봐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제발 부탁입니다. 조금만 까짓것 뭐 긴장되면 좀 쉬었다 할지라도 조금 천천히 아직 이해 푸는 거 아예 모르겠다면 넘어갈지언정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은요 읽다 보면 분명히 내가 강조했던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 여유 말고 심적 여유. 그게 안 되나? 특히요 내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좀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남녀 불문하고 한 50대 중반 60대 되신 분들은 시간 배정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못 푸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제 모의고사 봤어요? 모의고사? 네. 보셨어요? 그 시간이 다 풀리는가요? 네, 지문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지문이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빨리 시간이 안 남았어요? 뭐 알아야 뭐 보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찍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뭐 농담이지만 막상 시험장 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거의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는 좀 그렇지만 진짜 마음에 조금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여유를 좀 갖도록 모의고사를 매월 풀다 보면은 그 시간 배정이 본인도 모르게 하게 돼요. 스스로 모임이 배겨 이게 하다 보면 이 정도 때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다 싶어가지고 빨리 풀게 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떨어지신 분들을 가끔 이렇게 뭐 몇 번 안 되지만 학원마다 물어보면은 소주 한잔 먹고 이기는 게 해요. 그때 참 그때 교수님이 모의고사 보러 갈 때 돈 몇천 원 그거 진짜 아까운가라 했어야 되는 건데 왜냐면 시간 배정을 자기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막상 시험 치고 나서 안 되니까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안다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올 거죠? 가야죠. 그때부터는요 이제 걸어다니는 학원이 영업사원이야. 야 모의고사 봐 나도 봐 붙었어요. 진짜 그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풀고 점수는 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서 점수는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나오면 좋죠? 그래도
수용 방식 보겠습니다. 아니다. 아니지. 4번 틀렸고요. 답 4번. 5번.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인가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 아까 했죠, 그죠? 네. 미착수 2년 시행자 변경. 이렇게 아까처럼 단독 문제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지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용 방식 보겠습니다. 교재로 말하면은 179페이지입니다. 교재. 교재 179페이지. 자, 시행 방식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 나왔으면 10년 전에 나왔어요. 제가요, 보통 기출문제 만들 때는요, 보통 한 5회, 6회, 7회, 8회 만드는데, 아무리 봐도 그동안은 문제 안 나와가지고 내가 넣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 내용 부분에 문제는 들어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년 전 문제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 방식 틀린 것. 이건 지문이 길어도 쉬운 겁니다. 길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경상도 말로 억수로 높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수용 방식이에요? 아니죠. 원래는 수용 방식인데 너무 높아가지고 못 사니까 환지 방식을 한다. 앞뒤가 바뀌었지,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돼. 2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는 무조건 환지 방식. 맞죠? 환지 방식은 끝에. 그 다음에 3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어떠한 시행 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정해진 일반 원칙에 따라 결정하며, 그러니까 수용이냐, 환지냐, 혼용이냐 결정하게 되면, 하지만 예외적으로 나오죠. 사업의 용이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장이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바로 거기 있어요. 179페이지에 그 박스 위에. 그죠? 거기. 그 박스표 위에. 쌍가로 2번. 시행 방식의 기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겁니다. 줄. 맞고요.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바로 수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할, 미분할 그거예요. 분할하여, 구분하여 그 말이에요. 분할, 미분할 맞습니다. 5번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사업 시행령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지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이거는 바로 그겁니다. 그 책에 있는 교재 있죠? 혼용 방식에서 그 밑에 별표, 요거 별표. 그죠? 다 했던 것들이죠. 예, 별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쉬운 것들도 우리가 놓치지는 말자. 그 의미에서 한번 제가 먼저 놨습니다. 자, 넘깁니다. 28번. 수용 방식,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우리가 OX 풀듯이 하나 따져보면 돼요. 틀린 것. 기업, 개발 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이, 저를 봐요. 세목은 요겁니다. 세부 목록이에요. 우리는 책이 어떻게 돼 있죠? 세부, 요건데 줄여가지고 세목 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게 안 됩니다. 옛날에 옛날. 그죠?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일단은 어디 있냐면 182페이지. 182페이지 맨 위에 가로 2번에 첫 번째 줄 파란 거. 그죠? 세부 목록 고시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옛날에는 세목 이렇게 했어요. 짧게. 지금 그렇게 안 부릅니다. 하여튼 뭐 틀린 거 아니니까요. 세부 목록을 포함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밑에 공시법상 사업 인정으로 본다. 맞아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중간에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가 있다?
저를 봐요. 수용 방식에서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는 누구만? 민간만.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동의 없이 사용할 수가 없다. 들려주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민간만 동의받아라. 그러니까 공공시행자는 동의받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공공이에요. 동의 없이 수용할 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있다. 디귿 또 나오네. 지방공사. 그러니까 민간은 밑에 보세요. 토지 상환 채권 기억납니까? 채권. 자, 들어보세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령은 반환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받습니다. 뭐를? 대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뭘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입니다. 이때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때 민간은 못 믿어요. 지급 보증. 기억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방금 보세요. 거기 문제. 지방공사는 디귿에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받은 경우 틀렸죠. 공공시행자는 지급 보증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82페이지 방금 설명한 것 중에서 거기 채권의 가로 3번에 3번. 그죠? 예. 민간 시행자만 지급 보증을 받는다. 틀려도 디귿. 그러면 또 2개씩이니까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네. 2개씩이니까 밑에 지문이. 리을 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 한마디로 행정청이요, 비행정청이요. 그렇죠. 비행정청이죠. 자, 선수금을 받고 싶어요. 선수금. 그러면은 즉 비행정청 중에서도 민간은 그죠? 민간. 근데 참 여기서는 그건 아닙니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민간은 뭡니까? 바로 공사 진척률이 소유권 100% 확보하고 난 그런 말이 되게 없지만 확보해야지만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공공시행에는 소유권 확보가 10% 이상입니다. 그 2가지만 하라 그랬죠. 2가지만 여러분들이 183페이지 하단하고 184페이지 거기에 상단에 있습니다. 그죠? 공공은 소유권 확보가 10% 이상이고 민간은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리얼 공부할 때 같이 공공시행에도 같이 해주면 되겠죠. 민간은 많지만, 저를 보세요. 민간은 많지만 내가 소유자하고 조합 정도 알고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 있거나 정도만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틀려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9번 토지 상환 채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82페이지 내용입니다. 1번 채권은 타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2번 채권은 기명식이 그죠? 무기명식 아니죠. 기명식. 무기명은 틀렸고요. 3번 채권의 이율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기장 아니죠. 기장 아닙니다. 얘기했죠? 발행자가 정한다. 기장도 아니고 또 지정권자도 아니고 그랬죠? 예. 발행자가 정한다 해야 되겠죠. 바로 가로 5번에 있죠. 5번에. 틀렸고요. 4번 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밑에 못 믿어요. 지급보증을 받아라. 맞죠? 민간 시행자는 못 믿어. 그래서 맞는 표현. 답 4번. 5번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일부가 얼마?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했죠. 발행 규모는. 그러니까 3분의 2가 아니죠. 2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만 나와달라. 그죠? 이렇게만. 자, 30번 보겠습니다. 원형지의 공급. 원형지는 184페이지 붙어 있어요. 원형지. 자, 저를 보세요. 원형지는 자연상태입니다. 눈독만 들어요. 하지만 원적으로 공공시행자이죠. 국가, 지자체 등등에만 이거를 팔아요. 뭘로? 수의계약으로. 근데 유일하게 공장부지하고 학교부지 쓸라 그래요 한 사람한테 유일하게 그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또 경쟁 입찰이에요.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바로 1번.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일 수가 있다. 맞죠? 2번.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가능하다. 맞죠? 예. 원형지 몇 글자? 3글자. 그러니까 3분의 3글자니까 3분의 1. 토지상한 채권은 2글자니까 2분의 1. 말 만들어내라. 그죠? 3번. 원형지 공급 신청서에는 원형지의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라. 이거는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것들은 틀리 안 하고 그냥 내는 거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있고 정도. 4번. 원형지, 내가 강조했죠. 원형지 공급가는 끝에 감정 가격이다. 틀렸죠. 뭡니까?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기억나요? 조성 토지는 전부 다 밀었기 때문에 감정 가격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세겠죠. 하지만 원형지는 뭡니까? 현 상태에서 기반시설 등등을 설치기 때문에 원래 감정가 플러스 그때 공사해서 들어갔던 비용까지. 그래서 돈의 액수는 안 중요해요. 우리는 법률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틀렸죠. 5번.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저를 보세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좋아. 자연 친화적이고 진짜 일부러 적용도 할 판인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적용한 나무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나무하고 같냐고 이것이. 근데 그 옆에다 아파트 지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를 그 아파트 주민들의 어떻게 산책도로 만들고 해가지고 멋지게 하잖아요. 그 옆에 벤치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야.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는 또 분양은 잘 되고 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진려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땅 딱 사가지고 차익 노려가지고 흔히 말하는 우리 피 붙여가지고 판다. 그럼 안 되니까 5년, 10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5년, 10년. 그죠? 계약일로부터는 10년이고 공사 공로부터는 5년이 5년. 하여튼간에 5년, 10년 동안은 팔지 마! 그런데 국가하고 지자체는 내 맘대로 요거요. 내 맘대로. 간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문이 바로 요거예요. 5번.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 완료 공급부터는 5년 동안 안 되지만 국가 지자체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매각할 수가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쌍가로 4번입니다. 4번 185페이지에 쌍가로 4번. 거기서 5년, 10년 있지만 특히 첫 번째 줄 있죠. 국가 및 지자체는 제외한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얘는 그렇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니까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31번. 1번 원형지는 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다.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의 토지다. 2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이다. 그렇고요. 또 나오네 3번. 지자체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아까 5년, 10년 그거예요. 그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가 없다? 있다. 그죠? 있다. 틀렸죠? 4번은 그죠? 이행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원형지를 공장부지, 아까 학교부지 요거죠. 직접 사용하는 자를 개발자로,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되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 뭐라 한다고요?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랬죠? 자, 요 얘기는 186페이지 있죠? 186페이지에 쌍가로 7번에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2번, 2번, 그죠? 가로 2번에 2번. 자, 32번. 수용, 사용 방식, 사업 시행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수용은 왜 수용합니까? 심심해서? 뭐 하려고? 사업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시행자가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행자가 아니면 틀렸죠. 그죠? 시행자가 하는 것이죠. 그죠? 시행자가 아닌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아닌 시행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행자만. 아주 틀리게 하려고 작정은 낸 것 같아요.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특별한 게 없다면 정비법 따릅니까? 저를 봐요. 뭡니까? 수용은 이 법이 먼저지만 이 법에 특별한 게 없다면 뭡니까? 무조건 공치법 주장한다. 그 다음에 3번 수용이 대상되는 나오네. 세부 목록 고시한테 밑에 사업인정으로 본다. 깔끔한 질문이죠. 정답 3번. 4번 원용지 면적은 얼마라고요? 3분의 2, 3분의 1까지. 5번 또 나오네. 토지 상환 채권 그 일부가 얼마 초과한데요? 2분의 1. 2분의 1. 33번 조성토지의 공급 설명으로 틀린 것. 이제 186페이지 중간 거기 6번 이하부터 나오죠.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는 국토법상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2번 단독 주택용지는 330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천 방법 공주, 단추, 공장용지, 공공택지, 주택건설 용지, 단독 주택용지죠. 무슨 방식? 추천 방식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3번 일반에게 부정할 수 없는 공유를 지자체에게. 저를 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게, 지자체에게 무조건 수익이야. 여러분들 책 봐요, 책. 187페이지. 딴 건 몰라도. 폈습니까? 187. 펴봐요. 밑에 거기 예외 파트의 1번에 추첨은 당연히 공주, 단, 추추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박스 안에 보세요.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했죠, 그죠? 이럴 때 1번, 1번. 학교 용지도, 앞에가 몰라도 돼요. 무조건 학교건, 공공중상 용지건, 일반에게 부정할 수 없는 공유를 누구에게? 뒤에 거. 국가 내지는 지자체에게. 그러니까 국가든 지자체든 무조건 나와요. 그죠? 앞에 내용 나올 때 아시겠죠? 국가에게. 지자체에게. 그럼 주들이 당연히 끼리끼리 하겠죠, 그죠? 그래서 방금 했던 그 지문, 그런 지문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3번에 지자체에게 수의계약 맞잖아요. 국가에게 수의계약 맞아요. 똑같이. 4번을 보기 전에 여러분 책 봐요, 책. 교재. 기본서. 문제지 말고. 방금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분명히 수의계약 방법 나오죠? 근데 그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할 때는 뭘 한다고요? 추첨. 바로 요 지문이 바로 뭐냐면 방금 33번 문제의 4번이에요. 4번. 봐요.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할 때는 경쟁 입찰이 아니죠. 뭐라고요? 추천 방식. 저를 봐요. 예외는 예외끼리. 그죠? 예외는 예외끼리. 예외가 두 개예요. 추첨이냐, 수의계약이냐. 수의계약이 아니면 추첨이에요, 추첨. 저를 볼래요? 이거요.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이 뭡니까? 너랑 나랑 그냥 1대1이야.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5명 각각 이런 식으로 하죠? 5 끝. 됐어. 예를 들면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더 생겼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복불복이다. 추첨. 아시겠죠? 이것이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평당 예를 들어갖고 뭐 500 했는데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평당 500에서 그냥 추첨. 평당 500은 싸죠, 그죠? 지방 가봐요. 비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 가격은 밑에 감정가격 이하로도 할 수가 있다. 좀 싸게 깎아줄 수도 있다. 이것이 188페이지 그 위에 쌍가로 4번에 가로 2번 예외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먼저 이거 보기 전에 책을 잠깐 먼저 볼게요. 자, 186페이지 기본서 펴봐요. 해보시면 거기 밑에 6번이 있죠. 6번에 조성토지 등의 공급 나오죠. 그죠? 거기에 1번 공급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 할 때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놓고 제출 동그라미 하고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34번 문제의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끝에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받으라가 틀렸다 그 얘기야. 2번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 할 때 주택법상 공공택지는 추첨, 공주, 단추, 공공 맞죠? 그죠?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없다? 틀렸죠? 할 수 있죠. 3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밑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너무 길죠? 그죠? 요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감정가격. 요 얘기예요. 맞는 거예요. 감정가격. 조성토지는 감정가격, 원형지는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4번 또 나왔잖아요. 공공청사용지를 지자체에게, 국가에게, 지자체에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5번에 토지상환 채권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다거나 있다. 저를 봅니다. 아까 거기 있는데 수의계약은 토지상환 채권은요 무슨 증권? 기명증권. 난 앞으로 그 3억짜리에서 1억 5천원 돈을 받고 1억 5천만 원어치 대해서 받는 거잖아요. 토지는 건축물로. 그럼 누구는 1억 5천, 누구는 1억, 누구는 3억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그 1대1로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 다르니까 당연히 이건 수의계약이지. 그래서 큰 틀 이해가 되면 왜 수의계약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35번. 5번. 그냥 마지막 줄. 문제.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 했을 때 아까 188페이지 있잖아요. 아까 가로 2번 예외. 그 중에서 보면은 다 맞아요. 학교, 임대주택, 공공청사 맞는데 5번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잖아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유료는 제외야. 그죠? 유료의 틀렸잖아요. 책 보시면 박스 안에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유료시설은 제외.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유료자가 들어가서 틀렸다. 36번 수용사용 방식 옳은 것 맞는 겁니다. 1번 지자체가 시행자이다.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다? 있지요.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는, 다만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나 안 받나 그 차이죠. 그죠?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자체인 시행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 소유하라 아니죠. 민간 시행자만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죠. 하여튼 간에 틀렸습니다. 면적 요건을 틀렸고 특히 지자체는 수용 시에 동의받지 않고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시행자는 대금의 전부를 미리 할 수 없다. 전부 또는 일부니까 전부 맞는 겁니다. 그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미리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어가 시행되니까 만약에 공공시행자라면 언제? 바로 소유권 10% 이상 확보. 민간 시행자는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요거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니까 전부도 맞고 일부도 맞아요. D 마지막 서술어가 의무적일 때죠. 의무적일 때는 둘 다 나와야 맞겠지만 그 다음에 4번 그죠? 같은 질문도 나왔죠. 그죠?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밑에 그죠?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학교 폐기물 그거잖아요. 그거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4번 맞는 것은. 5번 시행자는 지자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원형지는 얼마죠? 3분의 1. 원형지는 3분의 1 이내이다. 자, 환지 방식 보겠습니다. 책은 188페이지 하단부터 있습니다. 환지 방식. 37번 환지 계획. 들어봐요. 환지 계획이 뭡니까? 나중에 내가 토지로 받는 건 토지로 또는 구분 건축물로 받는 겁니다. 토지로 받으면은 평면 환지고 구분 건축물로 받으면은 입체 환지죠. 그죠? 틀린 것. 1번. 필지별로 환지 명세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89페이지의 메뉴에 네모안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고. 2번. 환지 계획 작성에 필요한 환지 계획의 기준. 아니, 국장해도 시행자가 정한다. 틀렸네. 국장해도 돼. 어쨌든 틀렸어. 그죠? 그죠? 시행자잖아. 원래는 국령이령. 예. 그러니까 국장과 국령 의미 없네. 보니까. 그죠? 시행자가 정한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국령의 령. 답 2번. 3번.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정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맞죠? 요거는 뭐 책에 있지만 그 다음 책 하나 볼까요? 190페이지 어디 있는가 체크합니다. 190페이지 기본서 맨 위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2번 동그라미 2번 지문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뭐라고요? 특도시군구역에 인가를 받아라.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비행정청 시행자만 특도시군구에 인가받습니다. 그 환지계획의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다 그랬죠. 5번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하고 평가협의회 심의 거쳐라. 평가를 먼저 하고 심의 거쳐라. 평심 맞잖아요. 그죠? 심평 아닙니다. 평심, 평신 그러잖아요. 기억나죠? 가가 갑니다. 38번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근데 청산금 아니죠? 돈 얘기 아니에요. 입체 환지냐? 평면 환지지 돈 받는 계획이 아닙니다. 환지는 땅 받는 게 땅 받는 계획. 그러니까 청산금 돈 얘기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도 없어요. 그죠? 39번은 풀어주세요. 딱 보는 순간 나왔잖아 벌써. 기억. 맨 끝에 토지로 받아요? 평면 환지. 니은 맨 끝에 건물로 받아요? 입체 환지. 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0번, 41번, 42번, 43번 잠깐 넘기세요. 요 내가 마지막 시 끝날 때 내가 해드릴게 한번. 오늘 다음 주도 하겠지만 넘기세요. 계산 문제 좀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해드릴게요. 44번
환지 예정 지정입니다. 이게 뭡니까? 요때, 그죠? 쉽게 말하면은. 공사 착수하고, 언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요때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다음날 전까지. 공사 완료 공고일까지죠. 그때 미리 들어와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분은 소유권을 안 넘어오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로 들어온 사람은 사용하고 수익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전 사람은 반대로 사용 수익할 때 방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은 어디냐면은 바로 195페이지 있습니다. 195페이지. 1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항상 의무적이요. 이런 거죠.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되는 것 시행자가 원치 않아요. 왜? 지체되니까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지정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2번 종전 토지에 대한 입찰권자가 있는 경우 임차권자가 있으면은 그 임차권자에 동의받아라. 그러니까 임차권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 지정해라. 그 말이잖아. 딱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임차권자. 여기 바로 195페이지에 거기 맨 위에 쌍가로 1번에 다 있어요. 지정할 수 있다도 있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다 그 내용. 그것이 지문 두 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바로 쌍가로 1번에 세 줄이 지문 두 개 나온 겁니다. 이렇게. 3번.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의 용도로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채비지. 유일하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4번. 종전. 항상 종전. 종전이냐, 환지 예정지로 들어오냐, 그 얘기예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없지요. 환지 예정지로 들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종전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다. 5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으면 그렇죠. 그 효력 발생일을 장애물을 치우고 난 그 이후로 따로 정할 수가 있다 그랬죠. 따로 정할 수가 있다. 그 밑 쌍가로 3번에 가로 1번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45번. 자, 환지 처분.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한두 개만 더 하고. 답시다.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끝난 요거요. 항상 잘 봐야 됩니다. 공사 완료 공고가 두 번 나와 두 번. 그러니까 항상 요거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 받는데 일단은 요거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공고는요. 이게 공사 완료 공고는 요때 하는 걸 해야 돼요. 준공을 받고 난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는 공사 끝냈다고 알려주는 공고고 얘는 뭡니까? 준공 검사를 제대로 받기 위한 공고예요. 그래서 공사 완료 끝나면 실질적으로 여기 공사 여기 공고합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 다음 뭡니까? 공람이에요. 공람.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 다음에 의견 받아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으면 의견 받아가지고 그걸 다 추합해가지고 정리해서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그러면은 합격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자가 나오면 바로 요거 나와요. 아시겠죠? 요거. 그러니까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공사를 끝낼 때 공사가 완료되면 그 얘기입니다. 끝내면은 지체 없이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 요거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준공검사권자가 준공검사를 끝내면 바로 뭡니까?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 말도 있지만 공사 완료에 따라서는 요때 요걸 말한다. 요거 1번 맞는 겁니다. 2번 공사 완료 공고한 때에는 공사 설계에서 등등등등을 뭐라고요? 14일 이상 공람 요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절차를 통해 강한 이유가 이게 절차를 모르면은 알면 쉽다. 알면 쉽다. 공람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이제 나오네 봐. 일단은 이제 여기에 준공검사 받는다. 누구한테 받아요? 누구한테? 지정권자. 누구한테? 지정권자. 그런데 만약에 지정권자가 본인이 시행자라면 자기한테 인가받지 않겠죠. 그죠? 예. 요거 조심해야 돼. 이 중에서 누굽니까? 이 중에서 누구예요? 이 중에서도 누구 받죠? 시도지사 대장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내가 얘기한 것이고, 잘 봐요. 대신에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국장의 중공검사 아니죠. 중공검사권자는 국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누구죠, 그러면? 누구예요, 여기? 시도지사하고 누굽니까? 대장이야. 국장이 할려서가지고 중공검사권자입니까? 안 해요. 그런 다음에 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공사 완료 공고는, 잘 보세요. 이제 요거 헷갈리면 돼요. 공사 완료가 끝내면 하면 요걸 말하는 것이고, 얘는 뭐예요? 시도지사 대장이 중공검사 본인이 해주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장이 중공검사 해주고, 본인이 중공검사권자가 직접 공사가 끝났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얘도 뭐 당연히 뭐 시도지사 누굽니까? 대장이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가권자가 다시 말하면 지정권자가 만약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누굽니까? 이 지정권자가 다 합치면 누구예요? 국가, 지자체, 다시 그럼 다 국장, 그렇게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 이게 뭐야? 그러면 본인이 인가권자니까 인가도 안 받고 준공검사도 안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안 받을 것이고 국장은 쫄떡한데 안 받을 것이고 바로 그냥 공고한다. 그럼 공고에는 여기 뭐가 들어가? 국장도 들어간다. 이럴 때는 자기 본인 직접 공고하니까, 그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저를 보세요. 지정권자인 시행자 있잖아요.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물론 국장이 준공검사권자도 아닐 뿐더러 준공검사 없이 그냥 바로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틀려져 있잖아요. 3번은. 그 다음에 60일 이내 환지 처분은 언제 합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그죠? 저를 보세요. 이때 하는 거잖아.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죠. 즉, 준공검사권자가 아닌 시행자죠. 그죠? 이해됩니까? 준공검사권자가 아닌 시행자. 다시 말하면 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0일 한다, 요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바로 지정권자나 아니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환지처분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 내용 들어가 있고, 있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5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부터 다음 날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종전 똑같이 소유자로 본다. 그 뜻이니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하나 더. 같은 문제입니다. 46번. 환지처분입니다. 1번 똑같잖아요. 그죠? 끝에 공사를 완료하면 뭐합니까? 하려면 공고하고 공람 요거잖아요. 그죠? 같은 문제죠? 공사를 완료하면 공고하고 공람시켜라. 2번은 뭐냐? 요거요. 그리고 요거. 의견 제출하라. 하나, 둘. 요것이 1번 지문, 요것이 2번 지문, 2번 지문. 그죠? 예. 그 다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는요, 누굽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죠. 그죠?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죠.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는 뭐라고요? 60일 이내에
환수해라. 아까 여기 지정권자, 지정권자. 다 합치니까. 지정권자는 시행자면 본인한테 안 맞는데, 결국 얘가 뭡니까? 결국은 지정권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풀어라는 겁니다. 원래 지정권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지정권자 안에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니까. 국적을 뺀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헷갈리면요. 원래 배웠던 대로 하면 그냥 지정권자라고 하시겠죠? 그걸 내가 이제 풀이한 거니까. 자, 그리고요. 3번.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에. 뭡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즉, 지정권자 말고 말이죠.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그러니까 요거, 지정권자,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게 헷갈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같은 거지만 헷갈리니까, 또 강의를 잘못하면. 하여튼 지정권자 아까 했다 지웠는데, 지정권자로부터 준공을 받아라. 그러면 지정권자로부터 받는 자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아까 내가 세부적 풀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버리면 이때부터 이것도 아까 전에 45번 나왔던 질문이잖아요.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하라 그 말이고. 얘도 그러면 악사리 그냥 지정권자 아까처럼 아까 지웠다 썼지만 만약에 지정권자 본인이 직접 뭡니까? 직접 시행자라면 자기한테 안 받잖아요. 그죠? 안 받죠, 그죠? 안 받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뭐 한다고요? 준공검사 없이. 그죠? 준공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뭐 합니까? 공사 완료한다. 그럼 이것도 그냥 지워버려, 그냥. 똑같이 그냥. 똑같이 그냥 지정권자.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쓴 거는요, 우리가 도시군 계획실 사업 있죠? 그걸 내가 빗대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쵸? 안 되면 그냥 지정권자 토근식으로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지정권자의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안 받으니까 바로 여기로 가는 거니까 공사일로 공고일로부터 얼마요? 60일 내에 환지를 뭐 한다고요? 처분한다. 그러니까 요 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고요. 환지를 처분하겠다고, 그죠? 환지를 처분하겠다고 공고만 해라, 공고만. 이렇게 공고해라. 하면은 그냥 언제? 다음날, 그죠? 다음날 소유권 넘어간다. 얘기죠. 청산금도 나오고,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얘기. 그러니까 이제 3번의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언제 한다고요? 준공검사 받을 때 요거 60일 이내 하고요. 만약에 지정권자인 시행자로 하면은 공사일로 공고로부터 60일 이내 하면 되겠죠. 질문이. 그리고 4번 시행자가 환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공고일을 공고하라. 이게 뭐냐? 이게 환지 처분할 때는 쭉 공고해라. 그거를 압축해 줄인 말이 이거야. 환処분 공고. 이 말. 하죠? 환수할 때는 등등등 공고하라. 이거 쪼개갖고 환처분 공고하라 하는 거야, 이렇게. 5번. 입체 반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입체한 건물로 받았습니다. 뭐죠? 구분 건축물로 받으면 그 구분 건축물의 일부 및 토지의 공유 지분의 내 갑구에는 소유권의 권리가 들어갈 것이고 을구에는 뭐가 들어가요? 저당권이 설정되겠죠. 종전 토지가 아니라 내가 새로 받는 구분 건축물의 일부 및 토지의 공유 지분의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면 뭡니까? 종전 토지가 아니죠. 그렇죠? 예, 아니고 내가 나중에 받는 구분 건축물에 그렇죠? 설정되는 것이지요. 예, 한 5분 가보셨다 합시다. 마무리합시다. 몇 개 안 남았지만. 예.